절 지진 위험도 평가입니다. 지진 위험도 평가는 4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 1절은 개요, 2절은 지진의 특성을 나타내는 지진 재해도, 3절은 구조물의 특성을 나타내는 지진 취약도, 그 다음 4절은 2절과 3절 재해도와 취약도를 합쳐서 구한 지진 위험도입니다. 그리고 예제 해석이 있습니다. 6장의 마지막 절, 6장 지진 진동의 마지막 절인 6.11절 지진 위험도 평가입니다. 위험도라는 말 대신에 우리나라에서는 안전성이라는 말을 또 쓰기 시작합니다. 6장 10절에서 내진 성능 평가에 대해서 했는데 지금 6장 11절에 지진 위험도 평가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 이제 앞으로 후술하겠지만은 지금까지는 뭐 확률론적인 지진 발생을 통해서 지진 하중을 구하긴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뭐 온전한 확률론적인 해석은 아닙니다. 즉 결론을 내려가지고 안전하냐 안 안전하냐 라는 확실한 결론을 내려줬는데요. 근데 6장 11절은 앞에 것이 결정론적인 접근이었으면은 6장 11절부터는 확률론적인 접근입니다. 주로 고급 구조물, 원자력, 댐 이런데 고급 구조물의 평가를 위해 가지고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절 개요에서는 최근 울진, 경주, 포항 등에서 발생한 규모 5 이상의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지진에 대한 관심도 커졌지만은 구조물의 내진 설계와 내진 성능 평가가 정착되게 되었다입니다. 구조물의 내진 설계 및 내진 성능 검토에서는 설계 지진에 대해서 구조물의 응답, 변이 및 응력을 검토함으로써 지진의 안전성을 검토했고요. 네, 이러한 방법들은 뭐 정적인 방법을 쓰거나 혹은 뭐 응답 스펙트럼 혹은 비선형 해석 등을 통해서 수행을 되었습니다. 근래에서는 설계응답 스펙트럼에 부합하는 집안 운동을 가지고 비선형 시간 이력 해석을 통해서 내진 성능을 검토하거나 혹은 비선형 정적 해석을 통해 영양 스펙트럼에 의해서 내진 성능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러한 방법들은 모두 결정론적인 방법입니다. 확률론적인 방법이 아니라 결정론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진의 가장 큰 특성은 확률론적으로 불확실성이 되게 크다라는데, 이러한 특성을 지진의 불확실성인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기가 어려웠다입니다. 따라서 확률론적인 접근인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지진 위험도 평가, 지진 안전성 평가입니다. 지진은 그 발생 특성상 확률론적인 불확실성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의 위치, 구조물이 지어진 위치에서 구조물이 특정한 기간 동안 지진에 의해서 기능 수행 수준 혹은 붕괴 방지 수준, 뭐 다른 수준들, 다른 것들도 많이 있죠. 인명 안전, 뭐 여러 가지 수준들이 있는데 즉시 즉시 운전 가능 뭐 이런 수준들이 많긴 한데, 여기서는 주로 두 가지 수준, 기능 수행 수준과 붕괴 방지 수준을 초과할 가능성, 이것을 가지고 초과하면은 확률론적에서는 파괴라고 부르는데요. 파괴 확률을 이 얼마인가 라는 것을 구하는 것이 큰 이슈고요. 다른 얘기를 하면 구조물이 건설돼서 사용하는 기간 동안에 지진이 발생해가지고 그 지역에 이 지진에 의해 가지고 구조물의 성능을 초과하는 현상이 발생할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가능성은 이제 그 지역에서 어떤 수준의 지진이 발생할 확률, 이걸 재해도라 부르고요. 확률에다가 첫 번째 더하기 그 지진이 발생했을 때 조건부 확률이죠.
예, 그 구조물이 취약성에 그 구조물이 이 지진에 대해서 취약할 확률을 포함해서 구조물의 파괴 확률을 구합니다. 이렇게 구한 파괴 확률을 확률론적 지진 위험도라고 부릅니다. Probabilistic Seismic Risk 해서 PSR이라는 약자를 씁니다. PSR을 구하는 것은 두 가지를 구해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어떤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라고 해서 그 지역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을 우리는 지진 재해도, seismic hazard라고 부르고요. 그 지진이 발생했을 때 구조물이 취약할 확률, 파괴될 확률을 가지고 지진 취약도, seismic fragility, 취약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성해 가지고 뭐를 구할 수 있느냐? 지진 위험도 혹은 지진 안전성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원전에서 주로 이 방법이 많이 사용되는데요. 확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은 일반 엔지니어들이 어려워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렵기도 하고요. 불확실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하지만은 이제 원전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워낙 중요한 구조물이다 보니까 이제 에, 잠재적인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확률론적인 방법을 개발했고요. 이러한 방법은 확률론적인 위험도 평가 PRA라고 부르는데요.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 확률론적인 위험도 평가 혹은 PSA라고 부르는데요. 확률론적인 안정성 평가,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원자력에서 다른 것들, 방사능 누출 혹은 뭐 여러 가지 일들에서 이런 평가를 다 해왔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한 가지인 지진에 대해서, 사이스믹에 대해서 확률론적인 지진 위험도 평가, 확률론적인 지진 안전성 평가, 확률론적인 위험도 평가와 확률론적인 안정성 평가는 기존 다른 분야에서 쭉 해왔습니다. 거기에 확률론적인 지진 위험도 평가, 확률론적인 지진 안정성 평가를 우리는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위험하고 같이 합쳐가지고 이 원자력 발전소의 총체적인 위험이 100% 이상 되도록 설계를 한다. 아니면 관리를 한다입니다. 구조물의 지진 위험도를 확률론적으로 평가하는 방법, 우리는 SPRA 혹은 SPSA라고 부르는데요. seismic PRA, seismic PSA라고도 합니다. 하는 방법은 제일 처음에 지진의 불확실성, 첫 번째 지진 재해도라고 불렀죠. seismic hazard analysis, SHA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진 취약도 분석, 구조물에 대한 겁니다. Seismic Fragility Analysis를 합니다. 구조물에 대해서. 그리고 지진이 발생할 확률과 발생한 지진에 대해서 구조물이 취약할 확률을 합친 것을 가지고 합치면은 뭐가 되냐 하면은 지진 위험도 평가가 됩니다. Seismic Probabilistic Risk Assessment가 됩니다. 이게 두 개가 합치면은 Seismic PRA 혹은 Seismic PSA, Safety Analysis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지진이 발생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고장 원인들이 있으니까요. 사건 수목들 혹은 고장 뭐 여러 가지 뭐가 고장되면 연계적으로 고장되는 것도 있고 독립적인 것들도 있고 이것을 그림으로 다 나타내는 걸 가지고 tree, 수목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서로 모든 기능들이 상관관계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런 수목을 이제 failure가 발생하는 순서로 그릴 수 있고요. 이벤트가 발생하는 순서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seismic PRA, seismic PSA를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지진이 발생했을 때 원전의 해결력, 노심이죠. 이 손상될 확률, 코어 데미지 프리퀀시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CDF라고 하는데요. CDF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겁니다. 해석 방법은 캐픽 STB 구조물 해석 방법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 기준에 되어 있고 미국 기준 같은 경우 ASCE4 2016년도판에 나와 있습니다. 계속 업그레이딩 되고 있습니다.
SPRA 우리가 했던 확률론적 지진 위험도 평가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 혹은 노심 손상 빈도를 확률론적으로 구하는 방법이지만요. 이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자료와 검증된 자료와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전에서는 이 방법 대신에 현재 에, 뭐 물론 저 방법도 쓰지만은 워낙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내진 여유도 지진에 대해서 여유가 얼마큼 어떤 지진에 대해서 얼마큼의 여유가 있는지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내진 여유도 seismic margin이라고 그러는데요. 내진 여유도를 결정론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진 여유도 평가 SMA Seismic Margin Assessment라고 합니다. 자, SMA 내진 여유도 평가는 평가 지진, 어떤 지진을 쓸 것이냐, 그래서 Review Level Earthquake, RLE라고 부르고요. 를 선정하고 파괴 내력 평가, CDFM이라고 부르는데 원자력에서는 약어들을 많이 씁니다. Conservative Deterministic Failure Margin, 보수적인 파괴 마진에 대해서 결정론적 파괴 마진, 그 다음 정량화 분석 등을 수행하여 최종적으로 히클리프를 도출하는 방법입니다. 히클리프란 것은 뭐냐 하면은 밑에 어, 나왔듯이 고신뢰도 저파괴 확률, 우리가 얘기할 확률은 우리가 어떤 지진에 대해서 95% 신뢰도 비초과 확률, 그 다음에 취약도 곡선에서 5% 파괴 확률을 구하게 되면은 거기에 해당되면은 이 지진의 내지진 성능값, 이 지진이 히클리프라는 값은 그 지진의 예를 들어 PGA 값 최대 얼마까지 견딜 수 있는지 내진 성능 캐퍼시티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휘클리프를 내진 성능 값 예를 들어서 0.2 원전 건물은 내진 성능이 뭐 설계 지진에 대해서 0.5G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95% 비초과 확률 고신뢰도죠. 5% 파괴 확률 그래서 low probability인 값이 이 구조물의 내진 성능, 내진 영향값이 0.5G다. 따라서 0.2G에는 안전하다라고 결정을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해석을 통해 가지고 확률론적으로 구하든 아니면은 결정론적으로 구하든 히클리프, 우리 히클리프라고 부르는데요. 히클리프 값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히클리프 값을 이제 결론적으로 SMA에 의해서 도출할 수도 있고요. 앞에서 했던 SPRA, 확률론적인 방법에 의해서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평가진, SMA에 사용된 평가지는, 지진은 84% 비초과 확률의 집안 응답 스펙트럼으로 정의하고 84%란 것은 이렇게 가우시안 분포에서 1 시그마, 여기 시그마 값 갔을 때 요것이 다 면적이 84%입니다. 국내에서는 이렇게 1 시그마 플러스 1 시그마 값을 평가 지진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중앙값, 중앙값, 가운데 있는 값, 이제 뭐로 사용을 합니다. 가운데 있는 값으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유렉 CR0099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요 밑에 그림은 뭐냐 하면은 이제 확률론적 지진 안정성 평가, 확률론적 지진 위험도 평가를 보여주는 건데요. 지금 확률론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처음 접하는 경우에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뭐 그래도 유튜브 강의하면서 건너뛰지 말아야겠다. 건너뛰고 싶죠. 무슨 죄진 것도 아닌데 싫은 소리 하면서 살 필요가 없는데 하여튼 그래서 에, 구조물의 지진 안전성 평가를 위해서 하는 거고요. 어떻게 되냐면은 요거는 지진의 발생 빈도를 seismic hazard curve, 지진 재해도로 나타내고요. 구조물이 그 지진 어떤 크기의 지진이 왔을 때 파괴될 확률, 그러니까 각 부품별로 취약도 곡선을 구하고
그거를 이제 고장수목 이렇게 성능별로 다 연계시켜 가지고 두 개를 합쳐지면은 그 시스템의 취약도 곡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 가지고 그 확률론적으로 그 파괴가 발생할 확률 이렇게 나오고요. 이것을 이제 어떤 성능 기준에 맞춰 가지고 이제 다 분포하다 보면은 그 그 구조물의 그 시스템에 어떤 지진에 대한 위험도 혹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진에 대해서 어떤 크기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대해서 파괴될 확률이 몇 퍼센트다. 뭐 굉장히 많습니다. 10의 마이너스 뭐 4승, 5승, 6승 엄청나게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걸로 확률을 적게. 근데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는 둘째치고 이러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아직까지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가 혹은 기술이라든가 혹은 엔지니어의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 구조물에는 사용하기 힘들고 아주 고급 중요한 구조물 원전이라든가 댐 구조물 같은 경우에 있어 내진 성능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확률론적으로 하는 방법이 확률론적 지진 위험도 평가 혹은 확률론적 지진 안정성 평가 SPRA, SPSA라고 한다.